정말 못해 먹겠네 진짜. 기사 몇 줄에 주가가 이 지경이 되질 않나. 증권사들은 또 되던 게 안 된다고 하질 않나. 이런 판에서 주식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참. 단 며칠 사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보며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과도 같다는 주부. 매도하면서 그냥 손실 본 금액만 6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그거 메꾸기에서 아무튼 말할 수는 없고 빌릴 데가 없으니까 뭐 카드론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이금융권 대출 받고 그래서 일단 메꾸는 놨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가 좀 힘든 거죠. 이자도 내야 되고. 한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여성. 곧 사망하실 거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가족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진짜 의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사람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주식 관련 기사들.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기업이 임상 실패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공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듯 이어졌고 해당 기업의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27.24%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급락에 그룹 시가총액 1조 7,313억 원 규모가 하루 만에 증발했는데요. 주식 전문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2.16 사태는 분명히 2월부터 5월까지 담보대출, 최대주주의 담보대출이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 최대주주가 액면상 나와 있는 그 대주주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요. 적대적 MA까지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전 개인적으로는 의심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포착한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뭐 평소에 10,000원에 팔던 주식을 7,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여태까지 수집했던 정보들을 기초로 생각했을 때 다시 오지 않을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오히려 더 매수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언론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홀로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아침에, 저는 그때 몰랐네요. 아침에 그냥 연속 문자 와서 보니까 보유하고 있던 다른 종목까지 한 번에 그 계좌 전체가 다 털리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어떤 그 기자 한 분의 그 내용으로 그렇게 대출을 딱 연장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도 드려보고 위에 팀장도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일단 연장 불가 종목이다. 투자한 업체가 허위 공시 혐의를 받고 있어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고 결국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도하면서 그날 손실 본 금액만 6천만 원 손실을 봤는데 이제 매월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를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이금융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지금 거의 제 수익도 물론 많진 않지만 수익의 반 이상은 이자 메꾸는 데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신용등급도 자꾸 떨어지고 지금 3개월 됐는데 제가 과연 이렇게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빚은 쌓여만 가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지경. 그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지만 이게 정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허위 공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공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녀가 억울한 이유는 허위 공시 혐의 때문. 문제가 된 허위 공시란 상장된 회사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의 대표는 해당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데이터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직접 전했고 또 임상 실패가 아닌 지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공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위 공시 혐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도 임상 결과 또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시에 없으며 임상을 완료한 후 미국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가 바뀌어도 기존 공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공격을 받은 상황인 건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임상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포장해서 주가를 그냥 유지하려고 임시방편을 쓰다가 나중에 큰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탑라인 발표를 솔직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딩 포인트인 OS 전체 그 생존율에서 미충족했다고 발표를 했고 두 번째 세컨더리 엔딩 포인트였던 PFS는 충족했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첫 번째 과제를 성공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짓고 발표를 보도를 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그녀의 일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엄청 신경을 써서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매일 유튜브로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다음날도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빠가 그때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 그날은 진짜 떨어질 아닌가 봐. 한번 지나가는 말로 아닌가 봐 이랬거든요. 뭐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도 다음 이제 거짓 기사라고 나오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으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허위 공시에 대한 기사가 나온 후 주가가 급락하자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는 개인 투자자 남편, 그리고 그 기사 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월 한 3, 4일 만에 5일 만에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잘 먹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잤어요. 쓰러지고 나서 이제 우선은 심장만 좀 뛰게 해달라고 해서 심장을 뛰게 중환자실에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어요.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홀로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쓰러졌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아빠였던 그는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하실 거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1차 이제 해줄 게 없다.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처참히 무너져버린 가정과 삶. 의식이 없는 남편을 돌보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기도 벅찬 그녀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 또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빠 쓰러진 첫날 문자가 왔었어요. 하나 증권담보대출 했다고 그거 갚아야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떨어졌으니까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빚까지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만 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신용이나 담보대출의 반대 매매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 욕심을 줄여서 내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대형주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쓰시고 내가 이 회사의 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소량으로 장기 투자를 현금을 하시는 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보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처음 중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법원에는 이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이 좀 입증이 돼서 아예 우리가 이런 A라는 게 A 사실이 아니고 B 사실이다라는 거를 언론사에서 다시 보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론보도라는 거는 A 사실을 보도했지만 우리가 보도의 대상이 알고 있는 것은 A-다라는 것을 반론으로서 보도하는, 그러니까 보도보다는 좀 약한 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낸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사과를 받았다고 볼 수도 이미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회사는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 이 보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법인의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아까 말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보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청구하기는 힘들고, 다만 손해배상 이 보도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언론사들은 이런 기사를 쓸 때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자문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대로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들은 좀 차단을 하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에 따르면 개인이 승소하는 확률은 절반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인터넷 매체를 향한 소송으로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소송을 가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최소 3년. 그 사이 동안 주주들이 살아남아 있을지 저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송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기사는 많이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상당히 승소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현실상 소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성숙한 그 완전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전이나 또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216 같은 사태는 비일비재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를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있었다면 세 번째는 피해를 적게 하시려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고 또 주변에 전문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피해를 줄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상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제2의 216 사태가 터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 더 큰 위기도 겪을 수 있는데요. 결국 특정 기사를 그대로 믿기보다 그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기사들이 힘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 주식을 관련된 의도적인 기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내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기본적인 공부는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악의전 기사에 의해서 주가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나까지 패닉에 휩쓸리지 마시고 기존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황 상태, 머릿속의 공황 상태에 벗어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울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투자 환경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언론사 역시 법적인 책임은 피하더라도 무책임한 행동을 한 번쯤 돌아보고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가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특히 어떤 쪽은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기사가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은 기사를 써도 데스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묻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터링이 많이 되는데 그 기사는 조금 데스크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기사로서 완결성은 좀 가지지 못한 그런 기사로 저는 보였습니다.